파업으로 지난 이틀 동안 중단됐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서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로 출근길 시민들 표정은 한결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사당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면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는 출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 출퇴근길 시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파업 기간 버스 전광판엔 야속하게 차고지에 있다는 알림 표시만 떠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 뒤 도착 예정인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 발길이 분주한데요. 파업 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대체 교통편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소송 대책을 해제하고 운행 횟수를 늘렸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협상 상황도 살펴보죠. 시내버스 노사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타결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다행히 노사의 타결 과정 말 그대로 극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다음날 첫 차부터 파업을 멈추고 정상 운행까지의 마지노선을 자정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에서 불과 10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가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를 시작한 게 어제 오후 3시였으니까 무려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이 이어진 겁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협상 도중 고성이 터져나오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결렬로 끝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양측 모두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요. 정년도 현재 만 63세에서 내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애초에 요구했던 임금 인상률에서 0.1%를 양보한 것을 제외하면 노조 측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48시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전달할 때 강선우 의원이 동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상반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전달하던 자리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시 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카페에서 돈을 건넸을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인데 남 씨로부터 보고받기 전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됩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 의원을 2차 소환해 이 같은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 등 금품 제공 관련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했을 당시엔 김 시 의원이 힘들어해 3시간 반 만에 조사를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이 이틀 연속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시 의원 측이 오늘 일정에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 남 씨 등 3사람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는데 강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강 의원이 최신형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거부해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통신영장을 받아 강 의원의 과거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 시 의원 조사 이후 강 의원을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군사적 개입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 방침을 시사하고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개입하기 전 미리 반격에 대비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지난해 6월 핵시설을 폭격당하자 알-우데이드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y probably are in a heightened state of alert, meaning that they will react very quickly if that happens.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어떤 수준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 미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대법원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신속한 재판과 형 집행을 공언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اگر ببخشید کار دیر بشه حتی ممکنه همین کاری که امروز می‌کنیم 2 ماه دیگه انجام بدیم. این اثر رو دیگه نداره. 이란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했고 일부 지역에선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시위 상황과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인권단체들이 추산한 사망자와 구금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강력한 한국 경제 기초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대미 투자로 원화 약세 원인을 제공해놓고 환율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환율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사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협 속에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 간 무역,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미 투자는 이행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환율 우려 때문에 한국은 한미 무역 협정 체결 때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경제 성장이지만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됐고 올해 경제 성장률 격차도 0.3%포인트 정도로 환율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투자가 이어지고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환율 관리에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한 채 상호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여 손발을 묶어놓고 환율을 관리하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낸 것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은 하늘만 흐린데요. 오전까지 약하게 빗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내리는 눈비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그래도 이 눈비가 차가운 지면에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일부 강원도와 영남 지역 등 내륙 곳곳에 눈비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눈비는 출근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다가 오전 중 잦아들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는 가운데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은 1cm 안팎의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2.7도, 광주는 9도로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8도, 광주와 부산은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